네, 맛집을 가거나 병원에 갈 때,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미리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건 이제 일상이죠. 누리꾼들의 추천이나 경험담이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용 후기 믿을 수 있을까요? 사회부 고정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비를 받고 그러니까 그 추천글을 가짜로 인터넷에 올린 일당에 붙잡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전화로 동네 맛집, 전자기기 이용 후기 이런 거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 추천글을 일반 누리꾼이 쓴 것처럼 꾸민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누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온라인 광고 대행사 83곳은 이 대포폰으로 인증받은 이 포털 사이트 아이디 7만 개를 2억 6천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네. 경찰은 유령 아이디를 쏟아낸 이모 씨 일당 3명과 83곳 광고사 중 가짜 글을 많이 올린 22개 업체 관계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짜 후기를 올린 광고 대행사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글을 올렸다는데 어떤 수법입니까? 네, 지난 7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광고 대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입니다. 네. 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달라. 여기가 이제 사무실인데 네. 직원의 컴퓨터를 보니까 동탄에 있는 한 맛집을 소개해달라. 이런 네. 글이 올라오는데요. 바로 아래에는 단골이라는 한 누리꾼이 맛집이라면서 식당 사진과 지도까지 첨부한 글을 써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글 모두 사실은 한 사람이 쓴 거였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이 유령 아이디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질문자와 답변자 1인 2역을 한 건데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다른 아이디로 또 이어서 올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자문자답 형태의 허위 추천글을 올리는 거죠.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동물병원을 소개해달라 이런 글을 누가 올렸는데 네. 불과 4분 뒤에 다른 아이디로 직접 강아지를 한번 데리고 간 병원이 있는데 네.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해줘서 믿음이 간다 이런 체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광고 대행사가 쓴 글이고요. 최대한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 광고 업체들은 맛집, 결혼정보업체, 성형외과는 물론 학원, 심지어 아파트까지 가짜 후기와 추천글을 쏟아냈습니다. 네, 지금 고정현 기자가 설명한 거는 이 대행업체가 직접 쓴 건데 이번엔 한 성형외과가 자신들이 직접 가짜 체험 후기까지 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이야기입니다. 직접 유령 아이디, 그러니까 대포폰으로 인증받은 이 포털 사이트 아이디 270개를 구매를 해서 병원 안에 조그만 마케팅 사무실을 두고 3개월 동안 130건의 가짜 성형 후기를 썼다 적발됐습니다. 이 포털 아이디를 이 성형외과에 판 이모 씨 일당은 수십 건의 각종 체험담 시나리오까지 직접 써줬다고 합니다. 네, 유령 아이디를 270개나 썼다 믿겨지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입소문 마케팅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시호 앵커도 매번 이 광화문 일대에서 점심을 드실 텐데 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맛집 검색해 본 적 저 없으신가요? 사실 매일 검색하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연관 검색어나 광화문 네. 맛집을 써넣어서 연관 검색어나 추천 글을 보고 이 점심을 드시러 가실 텐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뜨냐 안 뜨냐 이 맛집 추천 글이 있냐 없냐가 식당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검색 횟수를 늘려서 맛집 식당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광고 대행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음식점 주인을 가장해서 지하철역 인근 맛집으로 검색되게 해달라 이렇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한 100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PC에서 뜨는 거하고 핸드폰에서 뜨는 거하고 좀 달라요. 100만 원이 든다. 이거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든다는 건데 네. 다른 업체에도 저희가 한번 문의를 네. 해봤습니다. 이 비용을 문의해보니까 대치역 맛집으로 검색되게는 월 12만 원, 네. 대치역 밥집으로 식당 이름이 검색되게 하려면 월 5만 원, 네. 이렇게 월 3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컴퓨터 검색, 데스크탑 검색을 했을 때 뜨는 비용이고 휴대전화 검색을 했을 때 식당 이름이 이 연관 검색으로 뜨게 하려면 여기에 2배의 비용이 든다고 그래 합니다. 더 비싸네요. 네, 맛집 네. 후기도 허위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진만 받아서 원문을 이제 갔던 것처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요. 그 인물을 섭외하는 비용도 생기고 그리고 원문을 작성하는 비용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방식도 다양합니다. 뭐 사진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인물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보면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의뢰를 받고 마치 추천글을 써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네. 어떤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좀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엄격히 해석하면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쓰는 건 일종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광고인데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글, 거기다 이런 글에 과장까지 된 부분이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이 모든 글을 수사하진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광고 대행사들이 적발된 이유는 자신들이 정상적인 아이디를 쓰지 않고 대포폰으로 인증받은 유령 아이디를 쓴 데다가 가짜 후기를 한두 건 올린 게 아니라 수만 건을 무더기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행위의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일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